오늘 첫 방송인데 FOMC 그 금리 발표가 있었고 새벽에 그리고 그 얘기로 지금 뭐 아침부터 계속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도 저희가 충실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경제 증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그리고 홍춘옥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떻게 FOMC 발표 이후에 마음이 무거운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돌파구가 있는 겁니까?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홍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어제 밤부터 이제 오늘 새벽 사이에 이코노미스트들은 잠을 거의 못 잤죠. 예, 그래서 특히 파월 의장 라이브를 보는데 물론 잘 안 들립니다만 그래도 뭐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금리 인상 앞으로도 더 많이 남았고 나는 여기서 후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예, 그리고 만약 점도표를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이제 내년 말 금리는 얼마로 보세요? 뭐 이런 걸 이제 설문을 하는 거를 지금 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아마 더 높아졌을 거다. 뭐 거의 정말 시장 참가자들이 듣기에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만 골라서 했고요. 왜 그랬을까? 이 양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주식하기 가장 힘든 달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즘 아닙니까? 요즘? 달로 보면 예? 월별로 보게 되면 월별로? 네. 언제예요? 제롬 파월이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이렇게 그러네. 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예, 항상 나오시면 시장이 긴장을 하는데 말 떨어질까 무섭게 항상 시장은 밑으로 가더라고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네,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심리나 모든 걸 얘기해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뭐 나왔던 얘기는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저희가 미국의 CNBC도 그렇고 보통 많이 보는 게 저희 investing.com이라고 있거든요. 검은색으로 딱 나오는 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거의 트래픽의 60-70% 차지한답니다. 네, 그 새벽에도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열정, 투자자분들의 열정. 이거는 진짜 칭찬해줘야 되는데 계좌에 수익이 안 나요. 이게 문제죠. 자, 다들 관심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아이고 가장 주식하기 힘든 달 파월이 또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다들 기운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힘내셔야죠. 오늘 저희 셀코TV 함께 하시면서 기운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FOMC 얘기가 아무래도 가장 핫했기 때문에 지금 문을 열면서 바로 시작을 했고요. 셀코TV 핫5 11월 FOMC 회의 결과 시장의 반응은 이러셨어요. 3월부터죠.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FOMC에서 기준금리 올렸어요. 이제는 3.75에서 4까지 왔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게 끝단이 어딘가 이거일 텐데 지금 오늘 파월이 얘기한 걸로 봐서는 한 5%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말이 4%, 5%, 1% 차이지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홍 박사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예,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도 뭐 0.5나 올리고 우리도 많이 올린 편인데 3%죠. 0.5까지 올렸는데 0.3까지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3%까지 올렸는데 미국은 한 번에 0.75씩 올려버리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인 거죠. 그러니까 주요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너무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 강세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고 보면 미국의 실업률이 3.5%예요. 3.5%가 뭐냐 하면 1969년 이후 최저치거든요. 네. 고용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황금의 6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가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동반 성장하던 1960년대 이후에 지금 실업률이 제일 낮고 또 지난달 나왔던 구인 건수 이게 잡 오프닝이라고 해서 공고하는 거죠. 나 이번에 몇 명 뽑아요 하고 공공명 우리 공고하잖아요. 그 공고를 집계한 거죠. 이 구인 건수인데 1,070만 명이 넘었는데 이게 지난달이 1,020만 명대였으니까
경기 나빠지고 주식시장 폭락하고 주택 가격이 지금 패닉을 일으키면서 무너지고 있는 중인데 사람 뽑겠다는 공고는 더 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업률이 사람도 뽑는데 실업률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럼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인플레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인플레는 우리나라 아까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했지만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인 건 분명하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다. 그래서 급등한 후에 깃털처럼 내린다라고 이런 평가들을 종종 우리가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를 어디까지 인상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특히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하고서 금리 인상한다 하면 오히려 금리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 파월 의장이 마이크를 잡자마자부터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다우가 한 3% 빠졌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지지선에서 붕괴가 돼버렸는데요. 이제 전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게 되는 차트예요. 근데 뭐 모르죠. 이게 또 내일 밤이죠. 미국 금요일 밤 미국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한 3.8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게 모르거든요. 한 3.8 나왔다 그러면 또 주가 폭등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실업률이 높아져야 주가가 폭등하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건데 그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요즘 저 주식 장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이 금리 속도 조절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오늘? 뉘앙스는 보여줬죠. 네. 근데 만약에 파월 의장 입장으로도 금리를 이제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얘기하게 되면 시장이 너무 급진전하게 그러니까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예. 겁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뉘앙스 보게 되면은 되게 이 얘기가 주긴 하지만 여기에 이게 중점이 아니다. 나머지를 더 많이 얘기하면서 이걸 애써 가리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현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말씀하셨던 5%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항상 무슨 큰일이 났었을 때는 미국 기준금리 5% 넘었을 때 리세션이나 또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리먼 브러스 사태나 이런 급의 강한 변화가 오겠죠.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넘기려고 하는 의도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또 연준 의장이 벌써 얘기한다. 그럼 시장에 벌써 설레발을 딱 쳐버리죠. 그거를 방지하려고 뭐 그 뒤에 이게 끝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를 또 갖다 붙였던 얘기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아직은 정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모든 또 나올 수 있는 지표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표들도 조금 있으면은 아마 CPI 관련된 쪽도 내년 가게 되면 당연히 기저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승폭이 지금 올해처럼 뭐 8% 뭐 이런 숫자는 못 보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각하는 상황은 어차피 높이 올라간 물가는 떨어지는데도 아주 늦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한 500원? 짜장면 500원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오다가 지금 보니까 8,000원, 뭐 7,000원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갔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 개업한다고 해서 행사하는 거 빼고는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결국엔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높은 물가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제 인간의 적응 단계가 나올 뿐이지 계속 그렇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는 연준도 그리고 또 각국 은행들도 중앙은행들도 반응한다. 이렇게 대응하고 일단 주식을 떠나서 살아야 됩니다. 저희. 이 높은 물가, 이 높은 금리에 적응해야 됩니다.